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확실한 승부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급 불패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S인베스트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많은 기대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오후 2시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네이버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하이브, 이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동시 순매수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3위의 사마알미늄은 이 탄소 중립 산업법과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금속 수요 증가 전망에 오늘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는요, 현재 사우디백 훈풍의 이 화학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오늘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5위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폴란드와 함정에 이어서 우주산업까지 협력한다는 소식에 한화가 좀 주목받으면서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에코프로비엠. 현재 에코프로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 가운데 이 현재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2위에 SM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께 HPSP가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중 상한가에 좀 진입하기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4위 박셀바이오 특허 출원된 CAR 치료제 발표 소식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이고요. 대보 마그네틱은 이후 탄소 중립 산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러한 이슈로 오늘장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상황 쪽에 순매수 상위 사마알미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중립 산업법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사마알미늄은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아주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습니다. 지수가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조금 상승 견인을 했던 건 2차 전지의 강한 종목들이 많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3위의 사마알미늄은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개발 성공한 기업이고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용 양극재 집 전체와 파우치형 리튬 배터리 외장재 등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이 기업이 조금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국내 배터리 3사의 2차 전지 양극박을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온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의 대부분이죠. 한 90% 정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 국내 배터리사들이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마알미늄 또한 그에 발맞춰서 지금 8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경기 평택 포승 공장에 2차 전지 양극박 전용 아변 생산 라인 2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설 완료 시기가 9월 말쯤으로 보여지는데 이 업계에서는 완공을 하고 나면 이 아변 생산 능력 자체가 기존 2.7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설이 완료가 되면요. 알루미늄박 생산 캐파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LG 엔솔과 일본 도요타 종합 상사인 도요타 찌유소가
알루미늄가 사마알루미늄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사마알루미늄의 유상증자에 투자를 해서 각각 지분을 10%, 20%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를 빌미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마알루미늄은 그냥 단순히 알루미늄 관련주가 아니다.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까지 괜찮습니다. 지난 영업이익 자체가 226억 정도 나왔고 46% 정도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조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알루미늄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어서 이 사마알루미늄이 오늘도 강세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마알루미늄 이 외국인들 주목하는 배경 좀 살펴주셨는데 단순히 알루미늄 회사가 아닌 2차 전지 좀 관련 산업도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극박 관련해서는 이 9월 말쯤 이 공장 좀 신설과 또 여러 가지 완공을 좀 앞두고 있어서 생산량 급증에 따른 기대감도 들어와 있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이 사마알루미늄 무상증자에도 참여하면서 좀 여러모로 좀 이슈가 몰려들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마알루미늄 전장 대비 11.61%대로 좀 급증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좀 급등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4거래일 정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사실 조정을 언제 받아도 조금 무섭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를 권장드리되 만약에 6만 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려준다면 그때 재접근 가능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신고가를 좀 경신한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 가시면서 이 6만 원까지 눌릴 시 단기적인 좀 재접근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서 살펴봤던 이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압수수색 이슈도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BM에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좀 배경들이 좀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주말에 정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압수수색 이슈였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예상 체결가, 시장 장전의 예상 체결가까지만 하더라도 3대, 에코프로 3대 그룹주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장중에 그거를 회복하면서 3대 종목 다 올리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지금도 너무나도 고레벨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당국, 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이 조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사실 이 이슈라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7%,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10% 이상 넘는 하락세가 보여져야지 조금 정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시장은 언제나 기대감, 꿈 이런 것들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너무나도 상승폭을 강하게 가져갔던 종목들은 맞지만 오늘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큰 이슈로 많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투심이 조금 자리 잡히면서 더 고공행진을 하려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들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많이 빠지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명분으로 조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타격은 아니야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나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삼성 SDI의 신규 투자 계획 구체화 그리고 장기 공급 체결 같은 게 조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보여진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실적으로 따졌을 때도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성장해서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황이었는데 이제 관련 좀 압수수색 이슈와 함께 조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 아랑곳하지 않게 현재장도 2%대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조금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노심초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장 좀 같이 매수세에 따라가도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관망의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괜히 감히 신규 투자자가 저 종목을 괜히 진입했다가는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규 종목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보유자의 경우일 때만 보유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되 만약에 이 종목이 전 고점 부근인 22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눌려서 오늘 이 18만 원 라인을 이탈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관망 조금 지켜보시고 신규 접근은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눌림목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금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2만 원 선에서 분할 매도를 조금 좀 권고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코스피 쪽 이 양시장, 이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이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기관 투자자분들 수급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오후 2시 기준점 좀 잡아드리고요. 1위에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좀 대형주들의 좀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 동참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3거래일째 강세인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좀 주목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KB금융입니다. 지난주 은행 파산 이슈로 영향을 조금 받았었지만 한 고비를 조금 넘기면서 기관들 주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네이버 4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코스피 쪽에서도 좀 순매수 상위 종목, 좀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기관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 쪽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위 종목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소식에 이 바이오 시밀러 테마가 좀 강세인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목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이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위 하나 마이크론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사우디발 소식에 LNC 바이오까지도 오늘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SAMG 엔터는 이 티니핑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 종감 몰려들면서 오늘 기관에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에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현재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 네이버를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좀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수거래일째 조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네이버는 국민 주식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시장이 좋았을 때는 4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었는데 시장 하락세와 더불어서 거의 6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는 정말 60%, 지금 한 20만 원 정도에 위치한 종목인데요. 사실 네이버를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AI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AI 관점인데요. 올해 초 시장 상승을 조금 견인했었던 섹터가 바로 AI 섹터인데 이 AI 섹터에 네이버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이버도 밀렸지만 이 네이버의 어떤 그 모멘텀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AI 업체입니다. 올해 7월에 서치 GPT 또한 계획 중이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도 같은 데이터에서 구글 대비해서는 항시 우위를 조금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3년을 기록했을 때 국내 가장 높은 방어력과 검색 광고 상승까지 보였던 기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에는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성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또 이 네이버에서 조금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커머스 사업 쪽이 단기적으로 이 네이버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내 브랜드 스토어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장 지배력까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조금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조금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 이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 조금 여기지 마시고 이 한국을 대표할 만한 AI 기업으로 조금 여기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뭐 하이퍼클로버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주가 방향성 계속 잡아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이버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의 1.52%, 1.77%까지 좀 상승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이 가치 따라사도 좋을 포인트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네이버 가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가가 20만 1,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의 분할 매수, 두세 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라면 반드시 시간을 조금 쏟아주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25만 원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번에 딱 사서 눌리는 것을 다 소모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네이버가 조금 밀려서 18만 원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셔도 좋겠지만, 감히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굳이 뭐 손절을 하신다거나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서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셨을 때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두세 번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좀 이 분할 매수로 시간을 좀 쏟아가면서 쫓아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매수가 20만 1,000원 선, 또 목표가는 25만 원, 또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지만 이 18만 원대로 좀 밀려나게 된다면 손절가 이렇게 조금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현재 네이버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이 기관들 쪽에서 좀 담고 있는 SAMG, 이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SAMG 어떤 이슈를 조금 살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글로벌 흥행, 뭐 팬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티니핑이라는 소재를 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장하고 나서 과감하게 조금 빛을 발했다가 조금은 하락 추세에 조금 접어든 모습인 기업인데요. 이 쌈지엔터는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동시에 MD 제작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또 키즈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OTT 키즈 부분은 한국에서 1위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1위에서 3위, 호주에서는 5위, 미국에서는 9위를 기록하는 글로벌 팬덤 자체가 아주 탄탄한 기업이에요. 또 국내 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자로 유튜브 구독자 수만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 쌈지의 라인업은 티니핑, 캐치핑, 미니 특공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4개의 IP가 추가적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메탈 카드봇이라는 게 3월부터 국내에서 선보이면서 이 성과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국내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반을 커버를 하면서 이 연간 공백기가 사라지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또 글로벌 진출은 중국과 일본 엔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중국법인 설립 후에 중국 최대 메이저 엔터사인 따띠그룹이랑 MD 부문 유통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요, 지난 4년간 120억 원의 로열티를 수취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재무적인 구조를 조금 살펴봤을 때는 이 쌈지엔터가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23년도부터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같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 SANG 엔터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련해서 티니핑 시리즈가 글로벌적으로 좀 흥행을 했고 팬덤까지 조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장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저는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내일도 좋으리란 법은 사실 없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거래일의 반등으로 이게 반등, 추세 전환의 신호탄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로 봤을 때는 이 개별 이슈가 솔직히 조금 큰 편은 아니고요.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한 움직임이 조금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금 상승폭이 조금 미미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축소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실적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23년도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서 재무 구조도 조금 좋아진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담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을 모아가려는 전략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비중 축소를 권장을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전 저점이었죠. 27,500원. 요 구간을 지지를 해준다면 조금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27,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장 개별 이슈 좀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은 힘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좀 전저점이었던 27,500원 지지 시 재접근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장은 비중 축소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인베스트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오늘의 매매제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린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고 계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 막판까지 얼마 정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장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맞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들려오는 훈풍 소식도 있었고 네. 개인적으로 좀 내부에서의 또 이슈들도 국내 이슈들도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좀 승부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배팅 이 종목 공개 전에 오늘의 종목 좀 키워드 힌트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됐습니다. 바로 에너지 정책 IRA, CRMA, NGIA까지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섹터들과 업종들이 좀 떠올라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도 나오고 또 CRMA 관련해서는 오늘장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도 마구 떠오르는데 네. 어떻게 좀 힌트 좀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면 이 부분에서 주목을 덜 받은 쪽으로 덜 받은 쪽. 네.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떠오르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좀 맞습니까? 어느 정도 네. 좀 근접해 가고 있습니까? 센스가 굉장히 정교하시네요. 이 날로 좀 센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자, 네. 그렇다면 좀 애태우지시 마시고요. 오늘 네네네. 종목 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섹터가 사실 여러 개 또 있죠.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사실 앵커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아무래도 태양광 태양광? 먼저 떠오릅니다. 아, 네. 하지만 저는 네. 풍력으로 하지만 네. 허를 찔르셨네요. 네, 골랐습니다. 네. 풍력으로. 네. 풍력으로. 네. 자, 그럼 풍력
산업과 발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뭐 IRA, CMRA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뭐 차트 분석과 함께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큼직한 이 이슈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IRA 법안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들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풍력 쪽에서도 이런 보조금 확대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이 또 거기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히나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RA 법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CRMI 부분에서도 네네. 사실 이제 원자재법이라고 하면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이 직접적으로 빠르게 연결이 되는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장비 쪽이 한 번 더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움직였지만 이게 좀 중장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빠질 수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좀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고 주가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더 이 물량들을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졌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으로 쓰는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네네. 가격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사실 이제 천연가스가 너무나도 먼 쪽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실 근데 가스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유가로 환산하면 거의 배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600에서 800달러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다행히 이번에 좀 기후변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보다 덜 추웠기 때문에 비축량으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 올해는 또 다시 한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것이고 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 지역은 지리적으로 네. 풍력 쪽이 조금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 지역 같은 경우 바람이 워낙 강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나 뭐 기타 지역들에 비해서 이런 풍력 쪽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이 풍력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도 아마 떠오르시면은 네. 태양광이 많이 떠오르시긴 할 맞아요. 거예요. 네. 하나솔루션에 네네.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풍력도 굉장히 좀 큰 자, 폭으로 미국 내에서도 네, 기가와트가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러한 흐름들이 뭐 대만, 일본, 기타 이제 주변 국들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 안에서도 일단 보조금 쪽에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 친재생 에너지 비중이 과거에 태양광이 87이었고 이 풍력이 13% 비중으로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대4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기존의 터빈 같은 경우도 뭐 2.3메가와트 그리고 4.대 메가와트 수준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에 8메가와트 수준으로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메가와트, 11메가와트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터빈도 그 실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충분히 그 안에서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 섹터 내에서도 풍력 에너지 상당히 조금 상승 모멘텀이 조금 아직도 꽤 많이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CRMA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산업법까지도 조금 맞물리면서 네.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지리적으로 풍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도 그쵸, 해주셨고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 주목하면서 대만, 일본까지도 네. 좀 계속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또 오늘 좀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도 있고 조금은 좀 내리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 속이지만 이런 뭐 섹터 내에서
어떤 좀 종목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관심 가는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CS 윈드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한데요. 네네. 사실 이제 CS 윈드를 말씀을 드리면 뭐 CS 베어링이 좀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네네. 있어요. 물론 그쪽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네네. 실적으로 보나 이제 베어링 같은 수주도 결국엔 CS 윈드 쪽에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CS 윈드가 얼마나 수주를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쯤에 작년 매출 총보다 100%가 넘어가는 수주가 생겼고요. 최근에도 이제 200억, 뭐 600억짜리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명실상부한 풍력타워 전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풍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사실 해당 부분에서 수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이 풍력 쪽에서 시장의 캐파가 가장 큰 곳은 하부 구조물 쪽이에요. 네.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강 M&T에서 SK오션 플랜트로 사명이 바뀐 이제 그 회사가 조금 주력으로 더 잘하고는 있지만 이게 CS윈드가 하부 구조물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기조가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풍력타워보다 하부 구조물 시장이 약 2.5배에서 3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 또 수직 계열화 부분이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앞서서 미국 쪽에서의 이런 설치량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CS윈드가 이미 작년부터 이 증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총 한 10기가와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4기가와트 정도 부분을 CS윈드가 담당을 했는데 네. 이번에 증설을 완료하고 나면 6기가와트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게다가 이 비중이 높다라는 건 결국엔 이 풍력에 대한 이 설치량이 늘어나고 그 총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도 점유율 부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수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온 수주만 하더라도 사실 실적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확대 기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풍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출을 받았는데 이게 그때 한번 수주가 나온 다음에 단기일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좀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나갈 거고 거기서 이제 수주가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도 단일 판매 공급 네네.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주량 증가에 따른 실적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테마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찍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2030 정책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또 맞아요.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비중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들 잊으셨겠지만 우리나라도 네. 해상 풍력 5대 강국으로 하겠다고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이 없지만 그만큼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좀 CS 윈드 좀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장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내에서도 좀 유일하게 조금 하락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종가 대비해서 좀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조금은 약하죠. 종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단기 급등을 노리시기보다는 약간 물량을 모아가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뭐 조금 러프하게 보신다고 한다면 65,000원대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68,500원까지만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 단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65,000원까지 좀 넓게 보시고요. 네.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68,5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83,000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목표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저는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 전고점도 충분히 최고점이죠. 10만 8천 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해당 부분을 돌파를 할 때 네. 분명 물량의 소화가 나타날 것이고 아. 만약 대량 거래랑 동반한 급등이 나와 주게 되면은 네네. 뚫어주고 바로바로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기간 조정을 또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만 3천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이 이탈이 되면 2차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산업 구조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자금적인 부분과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6만 3천 원 가격대까지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시간이 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은 해당 가격을 기점으로 의사결정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CS 윈드를 68,500원 전까지 조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으라는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 63,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빠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종목 주가를 따라가야 될지도 고민이지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이럴 그렇죠. 때는 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올라가는 종목으로 하시는 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이유는 빠르게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의 이 유동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수익이 일정 부분이 났을 때 거기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익절 라인이나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네. CS 윈드처럼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가는 종목군들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거든요. 네. 시장에서 약간의 좀 오해를 하는 게 1등주, 2등주, 3등주가 산업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결국엔 1등, 2등, 3등이 결국엔 똑같은 위치 에너지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역은 똑같아요. 다만 그 속도가 1배에서 4배, 8배 이렇게 더 장기적으로 걸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후발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은 답답하고 시간적인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수익성 부분에서는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나 업계 내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과감하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종가 좀 나오기 전까지 좀 성공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계속 이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장 어떻게 좀 마감이 좀 예상되고 있는지 동시효과 구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혼조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0.56%대로 현재 하락 중에 있고요. 2,382선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강보합권 유지 중인데요. 802선 이렇게 지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부장님 이렇게 양시장이 혼조 마감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코스닥이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보다 조금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또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네,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뭐 에코프로나 뭐 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눌렸다가 금방 그거 말아 올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이제 상승력은 보여줬지만 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과격한 이 하락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슈 포인트 자체는 사실 조금은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게 또 중요한 게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장비 쪽으로 순환매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윤성 FNC가 오늘 21% 지금 네.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비주들의 순환매들 관점, 뭐 코인테크도 오늘 올라갔고, 뭐 탑머티리얼 같은 전극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순환매 관점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네. 뭐 게임에 대한 개발자 이슈가 있어서 게임주들도 좀 좋았던 게 맞네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된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을 이끈 건 바로 2차 전지들의 강세가 여전히 조금 짙었다 말씀.
말씀해 주셨고 또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전반적으로 그동안까지는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다시 탄력을 받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한치 앞을 모르는 장세인데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나올지언정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르면 오른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약간 관망 자세를 좀 취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아, 좀 네. 너무 과열된 상황이다 보니 네네. 약간의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게다가 뭐 너무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성급하게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눌림목 매수를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저는 충분히 소재단부터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도 어느 좀 부품 소재 장비 중에 어느 쪽을 조금 좀 접근해 봐야 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또 본부장님께서 좀 제시해 주신 이런 조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1분여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유럽판, IRA 관련 뭐 CRMA부터 탄소 중립 산업법까지 여러 가지 조금 제시돼 있는 상황 속에 하지만 초안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법안이 좀 입법이 될 때까지는 네. 1, 2년 정도의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사우디발 훈풍 소식도 여러 가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련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할 거고 또 프로젝트에도 또 참여를 한다는 이런 소식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네. 관련해서 사우디가 또 다른 우리 기업에 또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이 또 다른 기업에 좀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전히 조금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좀 오늘장 종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혼조 마감으로 좀 끝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뭐 유럽판 IRA법 관련 뭐 탄소 중립 산업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해당 이슈에 초안이 발생이 됐고 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좀 추적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네.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고 그리고 한번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라니냐 효과가 정말 오랜 기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장은 마감이 됐고요. 내일 장 이제 뭐 성공 투자 전략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히든 카드가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들요. 저희 이제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한번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외국인들의 거래량에 좀 주목하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은 종목별 장세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FMC 회의와 또 연준의 뭐 결정들 이런 거에 주목을 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님들 의견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의견과 관련해서는 또 본부장님의 좀 견해도 궁금하고요. 또 내일장 좀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을 적어주셔서 일단 외국인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오는지가 결국엔 지수의 강세 흐름들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나 이제 FMC가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FMC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사실 뭐 이제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25bp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좀 불안한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뭐 이런 인플레이션
밸류에이션율이라든지 기타 지표를 보게 됐을 때 연준의 기조가 지금 막 크게 바뀔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 상단으로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단기간은 종목별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어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가 결국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거의 다 아우르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 의견 좀 봤던 거를 좀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FOMC 회의 관련해서는 0.25%포인트 이 금리 인상에 더욱더 좀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본부장님께서도 뭐 동결이나 인하는 오히려 시장에 좀 역으로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겠다. 그러니 그럴 일은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FOMC 뭐 연주 금리 인상 관련해서 변동성 장세가 조금 좀 이어질 것 같으니 거기엔 좀 유념하셔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좀 마감을 했고 내일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유망한 섹터나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변동성 장세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종목별 장세로 나오게 된다면 오늘 로봇주가 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시간에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우린 PTS라든지 뭐 해성 PTC라든지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또 일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좀 수급적인 쏠림이 특정 섹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봇이 될 확률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패턴을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로봇주들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드디어 말이 많았던 애플페이가 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대카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홍풍이 불지는 사실 물음표지만 이런 애플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좀 특징 테마로 만들어질 수 아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게임 개발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신작이라든지 기존에 좀 기대가 되는 작들을 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또 호평이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히나 좀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조금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가 맞습니다. 또 되다 네. 보니까 특히나 색조 쪽이 조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는 것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종목별 장세이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 좀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종목별 장세로 좀 펼쳐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장 좀 유망한 섹터로 로봇 관련주들 좀 주목하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 로봇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시작 이슈도 조금 하나의 시장 특징 테마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요 특히나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제 지분 투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네. 결국엔 오늘도 상승력을 좀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분 인수 투자 얘기가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현재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 좀 몰려 있는 기업들 주목하시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에 조금은 좀 전략을 잡아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도 좀 단기성 이슈라고 좀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벌써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그쵸.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기타 이제 단발성 이슈가 아닌 쪽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중기적으로 이런 업종 내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장세와 맞물려서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라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도 그렇게 접근해봐도 좀 용이할까요? 그렇죠.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은 이제 지분 투자 쪽으로 지분 투자. 예, 조금은 관심이 큰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재 네.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도움 말씀 많이 좀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요, 국내외 이슈뿐만 아니라 또 그 글로벌 정책, 또 국내 정책까지도 좀 맞물렸던 이런 장세 펼쳐졌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내일장도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